이렇게 저만 하늘 속에서 말씀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대충 연로하신 분인데 저도 뭐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만은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로마의 한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대한 나라에서는 젊은 사람들은 나라를 망치고 노인들은 나라를 구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노인들이 나라를 구하는 나라가 위대한 나라입니다. 원래 젊은 사람들은 나라를 망칠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 일요일날 여기 나와 계시는 우리 대한민국 전몰 군경 유족회에서 저를 초청해서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국립묘지에 갔습니다. 제가 국립묘지에 좀 일찍 갔어요. 그래서 사병들 묘역을 거닐다가 이런 묘비명을 봤습니다. 이렇게 세워져 있었어요. 26356 이게 묘비명 번호입니다. 1953년 7월 23일 화천지구에서 전사 육군병장 박호우의 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953년 7월 23일이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7월 27일이 휴전이니까 바로 나흘 전에 전사를 했습니다. 나흘 전에. 이 전사 통보를 받은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흘만 버티었으면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하고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또 이런 게 있었어요. 25972 1953년 7월 14일 금화지구에서 전사 육군 상병 박희준의 묘. 여러분 금화지구에서 휴전 직전에 중공군의 대공세로 우리 전선이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경능선을 우리가 북쪽으로 넘겨준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 한평 한평은 다 피로서 지킨 것입니다. 오늘 이 좋은 서울역 앞에서 이렇게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도 바로 피를 흘리신 분들의 희생 위에 우리가 이 나라가 섰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6.25 전쟁 중에 목숨을 바친 군인, 경찰관 3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미군 5만 4천 명, 다친 사람 10만 명, 납북된 사람 20만 명, 공산군한테 맞아 죽은 피학살자 12만 명, 전쟁 지도를 결사항전으로 해서 이 나라를 지킨 이승만 대통령, 미군을 파병해준 트루만 대통령, 낙동강 전선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다가 1.4 후대 때 저 서울시 도봉구에서 그것도 육사단 3쿼터에 바쳐서 돌아가신 워커 중장, 벤프리트 장군의 아들은 여기 와서 북한을 폭격하다가 거기서 격추돼서 죽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생 졸업생이 17명이 여기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피를 흘리신 모든 분들에게 박수를 보냅시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한때 자유의 방파제라고 그랬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맨 끝에서 자유 세계의 쇼윈도 역할을 하면서 국제 공산 세력과 맞섰던 것이 바로 휴전선입니다. 자유의 방파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자유의 파도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파도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파도가 되어가지고 평양을 쓸어버립시다. 종북 세력 척결, 다음에 자유통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부패 세력도 같이 척결해야 됩니다. 부패 세력 척결해야 인류국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호를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제가 선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북 세력 척결, 자유통일. 종북 척결, 자유통일. 부패 척결, 인류국가. 누가 부패하냐? 10년 동안 이 정권을 잡아서 이 나라의 돈을 자기 금고처럼 쓴 세력이 있어요. 종북 세력, 좌파 세력이 가장 부패한 세력입니다.
좌파 세력이 가장 부패합니다. 그 정부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입니다. 부산저축은행에 걸려가지고 지금 쇠고랑을 차는 사람들이 과거에 민주화 운동했다는 사람이 많아요. 진보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척결하는 것이 종북 척결의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우리가 싸우려는 세력은 종북 반역 세력, 공짜 좋아하는 세력, 부패 세력, 그리고 기회주의 세력입니다. 특히 이 공짜 좋아하는 세력들이 요새 반값 등록금, 무상복지, 무상의료, 무상보육 이런 걸 들고 나옵니다. 여기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 동아일보에서 계산을 해봤어요. 반값 등록금에 국민 세금이 7조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무상급식이 아니라 세금급식인데 그걸 하면은 1조가 더 들어가야 돼요. 무상교육을 하면은 30조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무상보육을 하면 7조가 더 들어가야 돼요. 합쳐서 45조를 어디서 냅니까? 45조. 그것도 매년 45조. 이것은 나라를 거들내려는 음모를 품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를 못합니다. 이 자들은 나라를 거들내려는 것이 목적이지 무상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두 딸을 다 대학교 졸업시켰어요. 다 출가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대학교에 보낼 자식들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왜 게으른 사람의 등록금을 왜 내 세금으로 부담을 해야 됩니까? 이게 정의입니까? 지금 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잘하면은 20% 30%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과거에 우리 다 가정교사 하면서 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자, 가정교사 하기도 싫다, 아르바이트 하기도 싫다, 남의 돈으로 등록금을 반값이나 깎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도둑놈, 강도신보입니다. 강도신보. 게으른 자, 고마움을 모른 자를 우리가 세금을 내가지고 우리가 피땀 흘린 세금으로 도와주면은 그게 바로 나라가 망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복지 포퓰리즘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마약이라는 것은 이미 세계사에서 증명이 됐습니다. 라틴 아메리카가 왜 저렇게 되었느냐? 바로 복지 포퓰리즘 때문에 저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한때 세계 5대 부자 나라라고 하는 아르헨티나가 국가부도를 연속으로 맞은 이유도 바로 공짜 좋아하다가 저렇게 되었습니다. 잘 나가던 유럽이 경쟁력에서 우리보다 뒤처진 것도 바로 공짜 좋아하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약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민주당하고 서로 마약을 먼저 먹겠다고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한나라당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데모는 서울시청이나 서울역 앞에서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여의도 가서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하세요.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한나라당을 바꿔야 됩니다. 한나라당을. 여러분 5분이 아직 조금 남았는데 뭐 이 5분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구호 몇 개만 외치면 됩니다. 구호 몇 개. 그 중에서 제가 구호를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마 스트레스 해소가 될 거예요. 저 3사단이라고 있습니다. 별명이 백골부대입니다. 여기 부대 표시가 바로 백골로 되어 있어요. 꼭 보면은 해적 마크 같습니다. 이 3사단은 대한민국 전체 사단 중에서 하나의 기록을 갖고 있어요. 휴전선에 걸쳐서 단 한 명의 북한 간첩도 통과시킨 적이 없는 아주 철통 같은 방어를 하는 제3사단의 구호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김일성, 김정일은 미친 개. 따라하세요. 김일성, 김정일은 미친 개.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 부관 참시 김일성, 능지처참 김정일. 국괴군의 가슴팍에 총칼을 박자. 여러분 속이 시원합니까? 그런데 지금 조선, 동아, 중앙일보, KBS, MBC,
SBS 할 것 없이 김정일을 뭐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까? 국방위원장이라고 하고 있어요. 국방위원장. 아니 김정일이가 대한민국의 국방을 담당하는 위원장입니까? 대한민국의 국방을 파괴하는 괴수 아닙니까? 이놈한테 국방위원장이라고 붙여주는 언론을 거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집에 돌아가서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애국은 전화기를 돌려가지고 편집국장이나 보도국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김정일이가 국방위원장이냐, 어느 나라 국방위원장이냐 라고 물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만이 나라 국자를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라 국자를 쓸 수 있는 집단은 한반도에서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반국가단체고 그냥 북한 당국이라고 해주면 돼요. 국방위원장이 뭡니까? 국방위원장을 호칭하는 언론, 신문, 방송 거부합시다. 이제 한나라당한테 기대를 접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앞에 두 분께서 해주셨습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중에서 6.15 선언, 6.15 선언은 반역선언입니다. 6.15 선언은 종북 세력한테는 반역 면허증이 되고 김정일이한테는 남침 내지 남한 적화의 초대장이 된 6.15 선언을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국회의원 한나라당에서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이 두 사람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몽준 의원 그리고 심재철 의원, 이 두 사람한테 박수를 보내주세요. 나머지는 여론조사를 하는데 답변을 거부하든지 답변을 기피하든지 나는 6.15 선언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았다, 이런 태도입니다. 여러분, 6.15 선언을 그대로 실천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6.15 선언을 실천하면 대한민국 적화됩니다. 6.15 선언을 실천하면 대한민국 적화돼요. 그런데 6.15 선언을 반대하지 않는 국회의원이 한나라당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수봉으로 올라갈 때 우리가 자일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그 자일이 석은 자일이다 이겁니다. 석은 자일. 석은 새끼줄을 잡고 인수봉으로 올라가서 되겠습니까? 이제는 보조 자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보조 자일. 보조 자일은 누가 만든 것이냐? 여러분, 보조 자일을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보조 자일을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바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바로 자유연합과 같은 애국단체가 만들어야 됩니다. 한나라당한테 기대를 하고 인수봉을 올라가다가 석은 줄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고 대안을 모색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내년에 좌파 세력이 집권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는 것은 광우병 난동 주범 세력이 집권하는 것이고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고 이명박 정부가 조작했다는 주장을 하는 세력이 집권을 합니다. 이 자들은 바보 아니면 반역자입니다. 바보 아니면 반역자. 바보 아니면 반역자가 국회에 들어가고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것을 허용할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이 허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음을 간단하게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태극기 앞에 줄을 서야 돼요. 한나라당 앞에 줄을 서면 안 됩니다. 누구 앞에 줄을 서지 말고 태극기와 헌법 앞에 줄을 서고 우리의 무기인 헌법, 진실, 자유, 정의를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정통 세력이, 우리는 대한민국 정통 세력입니다. 대한민국 정통 세력이 이제는 자유통일의 주체 세력을 길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집회하실 때, 앞으로 집회하실 때마다 절대 혼자 오지 마세요. 혼자 오지 마. 가족을 다 데리고 나오든지 아들을 데리고 나오든지 손자를 데리고 나오든지 누구를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누구를 데리고 나와야 돼요. 노인들이 나라를 지킬 수 있지만은 젊은
무슨 사람이라야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저하고 약속을 합시다. 앞으로는 반드시 누구를 데리고 나오시겠습니까? 예. 이제 우리는 2012년을 향해서 국민 행동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준비를 하기 위한 우리의 다짐을 담아서 구호를 하나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이 구호도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일은 나쁜 놈, 편드는 자는 더 나쁜 놈, 대한민국 좋은 나라, 미국은 영원한 친구. 저와 같이 한번 합창을 해봅시다. 김정일은 나쁜 놈, 편드는 자는 더 나쁜 놈, 대한민국 좋은 나라, 미국은 영원한 친구.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지역사회 봉사